안녕하세요. 매일 달리는 남자 라이브 러닝캠 박용수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 전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러닝캠 매일 달리기 43일차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목표 말씀드릴게요. 오늘 목표도 어제에 이어서 4분 20초에서 4분 30초 페이스로 5km 완주하기입니다. 이번엔 바로 날짜 인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는 7월 11일 금요일, 현재 시각 8시 22분입니다. 어플 실행시켜 보도록 할게요. 어플 정상 작동 확인했고요. GPS 조금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GPS 정상 작동 확인. 이제 달리기 시작합니다. 운동을 시작합니다. 라이브 러닝캠 매일 달리기 43일차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해가 쨍쨍해요. 즐거운 마음으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러닝캠 오늘 주제 바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주제는 올바른 거리 설정법입니다. 올바른 거리 설정법. 지난번 다른 회차에서 올바른 기록 단축, 시간 설정법을 다루었었는데요. 오늘은 그거에 이어서 올바른 거리 설정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리 설정 부분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보통 주변에서 들리는 거리로 시작을 합니다. 나 5km 뛰었어. 나 3km 뛰었어. 나는 10km, 20km도 뛰었어. 이렇게 얘기를 듣고 나면 이제 내가 달리기를 시작하게 된다면 목표 설정에, 거리 설정에 대한 부담감이 엄청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목표 설정은, 자, 거리 설정은 핵심을 말씀드리면 주변에서 들려오는 데이터가 먼저가 아니라 순서가 반드시 고려해야 될 첫 번째는 나의 몸 컨디션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이게 거꾸로 돼 있어요. 나의 몸 컨디션을 고려하지 않고
1km를 정해놓고 거기 몸 컨디션을 맞추려고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부상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나의 몸 상태에 맞추는, 몸 상태가 기준이 되는 거리 설정을 하셔야 한다. (1km) 속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분 30초 거리 1km 평균 속도입니다. 킬로미터당 4분 29초. 오늘 1km 평균 속도 4분 29초 나왔습니다. 조금 페이스를 낮춰서 달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거의 한 일주일 정도 계속 페이스를 높게 유지하면서 달렸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날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컨디션 걱정해 주신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그러면 이 내 몸에 맞는 거리를 어떻게 늘려야 되는지를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주 구체적으로. 자, 저는 트레드밀에서, 런닝머신에서 먼저 이 테스트를 해 보시기 권유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거리를 계속적으로 이제 확정을 하려면 나의 속도가 일정해지는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왜인지는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러면 내가 달리는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으신 분이면 로드에서 해도 괜찮고요. 근데 아직 나의 페이스, 내가 속도가 정말 일정한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트레드밀을 권유드립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트레드밀에 올라가서 처음에 몸풀기로 5분 정도, 10분 정도 걸으시면 좋은데, 이때 속도는 5 정도가 좋습니다. 트레드밀은 심박수 체크 및 거리가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기본 상태에서 이제 걷기 시작하면 심박수가 조금씩 올라가겠죠. 그런데 심박수가 무한정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 원리를 이제 달리기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건데, 달리기의 구간이 존 1부터 존 4까지 있는 거는 또 지난 영상 다른 회차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 주시고 이미 아시는 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2km 속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3초, 거리 2km, 평균 속도입니다. 킬로미터당 4분 25초. 2km 평균 속도 4분 25초 나왔어요. 네. 숨 고르기 하면서 천천히 달려보고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다시. 그래서 트레드밀에서 올라가서 존 1에서 존 2 사이 정도의 속도로 이제 런닝머신 속도값을 세팅을 하면 되는데, 자, 역시 기준 존 1, 존 2의 기준은 심박수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심박수를 계속 체크하시면서 이제 걷기에서 달리기로 넘어왔으니까 심박수가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면 일단 존 1으로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는데, 계속 같은 속도를 달리고 있을 때 심박수가 유지되는 구간, 이 구간을 계속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설명이 조금 어렵네요. 다시. 평상시에서 걷기 시작하면 심박수가 올라가는데, 어느 순간 심박수 지점에 도달하면 아무리 걸어도 많이 올라가지 않잖아요. 이게 유지가 된단 말이죠, 걸을 때. 그러면 존 1에서의 달리기 구간에서도 심박수가 이렇게 일정해지는 부분이 반드시 나옵니다. 천천히 속도를 올려가면서 존 1 구간, 심박수 구간에서 내 심박을 도달을 한 다음에 거기서 속도를 올리지 마시고 이 심박수 구간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이제 사람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는데, 몇 분을 그렇게 갈 수 있다, 그런 거는 말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해보셔야 돼요. 해보시고 특정 구간에 같은 속도에서 특정 구간 심박수가 유지가 되고 있다, 이거를 계속 하시고, 계속 이런 속도로 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점점점 힘들어지면서 심박수가 올라간다, 거기서 멈추십시오. 그러면 지금까지 트레드밀을 탄 시간, 거리, 속도가 나오잖아요. 이거를 출발점으로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2km를 갔다, 3km 평균 속도 보고 말씀드릴게요. (13분 22초) 거리 3km, 평균 속도입니다. 킬로미터당 4분 27초. 3km 평균 속도 4분 27초 나왔습니다. 오늘은 네거티브 스플릿 안 할 거고요.
페이스도 설명을 조금 더 중요하게 드리고 싶기 때문에 최대한 호흡 조절하면서 전달력 있게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다시 어려워요, 오늘 내용이. 그런데 지금까지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거리를 잘 모르신다 그러면 트레드밀을 이용하시고요. 일단 처음 상태에서 걷는 거를 하시고 한 5 정도, 트레드밀에서 5 정도 놓고 걸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게 보통 걸음 속도니까. 그러면 평상시보다 걸을 때 이제 심박수가 올라가게 되고, 걷는 걸로 심박수가 이제 딱 일정하게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이제 살짝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속도를 올려서 이제 조금이라도 뛰기 시작하면 멈추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속도를 조금 올려서 내 심박수가 다시 올라가는 거를 체크해 주시고, 이게 존 2가 될 수도 있고 존 1이 될 수도 있는데, 심박수가 걷는 것보다 다시 이제 달리기를 하면서 올라가게 될 텐데, 여기서 일정해지는 구간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일정해진 구간에서 트레드밀 속도를 유지하시고 몇 분 달려보시는 거예요. 달리기를 쭉 하다가 심박수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멈추십시오.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잘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네요. 거기서 멈추고 나면 지금까지 뛴 거리 속도가 다 나오잖아요. 이 거리부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되냐, 다음번 운동은 이제 나의 페이스를 알았잖아요. 다시 걷는 거를 하시고 심박수 일정해진 부분에서 어제 했던 속도를 맞추신 다음에 다시 일정한 심박수로 달리기를 하시는 겁니다. 체크해 주시면서. 심박수 체크가 중요해요. 지금 중요한 게 속도가 아닙니다. 거리가 아니에요. 달리는 동안 일정한 내 심박수, 이렇게 해서 둘째 날도 두 번째 러닝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회복 컨디션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전날이랑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고 그 전후로 나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지금 심폐지구력을 17분 51초, 거리 4km, 평균 속도입니다. 킬로미터당 4분 27초. 4km 평균 속도 4분 27초 나왔어요. 심폐지구력을 훈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심박수를 계속 체크해 주셔야 되는 거고, 거리나 스피드는 보조 지표지 지금 당장에 늘려야 될 지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에 거리를 늘리려면 심폐지구력이 좋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심폐지구력이, 나의 심폐지구력 이 상태가 지속성을 갖는 게 중요해요. 어제보다 1km를 더 달렸는데 지금 막 심박수가 어제보다 훨씬 더 높다? 이러면 무리를 하게 된 경우인 거고, 심폐지구력을 향상시켰다고 보기에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무리를 해서 심폐지구력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다음번 러닝을 규칙적으로 하기가 힘들어져요. 다시, 그래서 올바른 거리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트레드밀에서 시작을 추천드리고, 처음 걷는 거로 심박수를 올린 상태에서 심박수로 걸을 때 심박수가 일정해지는 구간이 나옵니다. 여기서 조금 빠르게 존 1 구간 심박수로 도달할 때까지 달리기를 진행을 하시고, 이 심박 구간이 유지가 되는 만큼 트레드밀 러닝머신에서 달리시면 됩니다. 속도는 똑같이 해놓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심박수가 다시 상승하는 구간이 나온다? 이전에 멈추십시오. 이걸 가지고 이제부터 스타트를 하시면 됩니다. 거리, 속도보다 심폐지구력의 지속성입니다. 이 지속력을 늘리기 위해서 심박수 구간을 세팅해 놓고 여기에 계속적으로 달리는 거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으로 달리는 거리는 점점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아요. 꼭 목표 설정, 거리 목표 설정을 잘 못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네거티브 스플릿 뭐 그런 거 없고, 그냥 쭉 처음부터 계속 설명 최대한 드리고 뛰어봤어요. 이제 곧 5km에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22분 23) 운동을 완료했습니다. 시간 22분 25초. 거리 5.02km. 평균 속도입니다. 킬로미터당 4분 27초. 오늘 이렇게 해서 금요일 아침 러닝 마무리를 했고요. 어제보다는 그래도 최대한 여기 햇빛이 들어와서 안 되겠네요. 천천히 걸으면서 얘기할게요. 구간별 속도 보겠습니다. 오늘 무난하게 무리하지 않고 달렸고요. 2km부터 3km부터 5km까지 기가 막히게 똑같은 속도로 달렸네요. 4분 30초. 이렇게 달리려고 맞추려고 애쓴 것도 아닌데 이렇게 돼버렸네요. 속도가 신기하게. 속도 페이스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 내용 요약 짧게 다시 하겠습니다. 이제 호흡이 좀 괜찮아졌으니까. 오늘은 성공적인 거리 설정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거리를 설정하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이 러너분께서
내가 같은 속도로 계속 달릴 수 있어야 된다. 이걸 하실 수 있어야 된다. 뭐 스마트워치를 보든 핸드폰을 보든 이 평균 속도, 계속 나의 속도를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똑같은 속도를 낼 수 있어야 된다. 만약에 그게 로드라면. 그런데 이 똑같은 속도를 내는 게 어려우니까 트레드밀을 권장을 드렸고요. 트레드밀에 올라가셔가지고 일단 걷는 걸로 시작을 하신 다음에 심박수가 어느 정도 운동을 이제 걷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일정 구간에서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걷는 거를 계속 한다고 해서 심박수가 계속 올라가진 않거든요. 일정 부분 도달을 하면 최대 운동량이 있기 때문에 심박수가 거기서 일정해집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제 개인차가 있겠지만 존 1이나 존 2로 테스트를 해보시고, 먼저 존 1의 심박수 구간을 아신다는 상태에서 달리기의 스피드를 조금씩 올려가면서 심박수를 그 구간에 맞춰 보세요. 속도를 점점 조금씩 올리면서. 그래서 일정 부분 이제 심박수가 존 1에 들어왔다. 그러면 이거를 계속 달려보는 겁니다. 그 속도에서. 만약에 심박수가 계속적으로 올라가서 존 2로 간다. 그러면 다시 속도를 조금 내리십시오. 그래서 일정한 속도에서 심박수가 올라가지 않는 구간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일정한 속도로 달리는데 심박수가 이 존 1에서 머물고 있다. 여기 이 구간을 찾아서 그때부터 계속 이제 트레드밀을 타시는 거예요. 같은 속도로 타다가 몇 분이 될지 모르지만 또 개인차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타고 있는데 심박수가 이제 점점 더 올라가서 존 2로 넘어가려고 한다. 그러면 멈추십시오. 이제부터 이 심박수 구간 딱 멈췄을 때 지금까지 나온 거리가 있고 속도가 있잖아요. 이거를 시작점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이거를 그 다음날도 와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바로 거리를 늘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거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거리 설정법이라고 했는데 거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심박수예요. 일정한 심박수. 왜냐하면 심폐지구력의 지속성이 결국에는 거리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심폐지구력의 지속성을 테스트를 한 거고, 이거를 훈련하는 방법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심폐지구력, 존 1 구간에서 일정한 그런 속도로 달리는 연습을 계속 하시면,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자동적으로 거리가 늘어납니다. 심폐지구력 지속성이 올라가면 거리가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그거를 정해놓고 하지 않으셔도 반드시 거리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한번 꼭 해보시기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라이브 러닝캠 설명과 달리기 모두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을 갔다 오시거나 달리기를 하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대단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내일 라이브 러닝캠 44일차, 매일 달리기 44일차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